안녕하세요.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임지연입니다. 재미있고 잘할 수 있고 또 취미까지 연관이 되는 게 바로 창직일 텐데요. 오늘의 창직 시장은 어떤 분야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내 아이를 위한, 내 아이에 의한 맞춤식 환경 조성. 아이들의 올바른 학습 환경을 만드는 공부 환경 조성 전문가 임한규. 그만의 창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특성과 성향이 다 다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아이들의 공부 환경 또한 다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창직을 한 분이 있습니다. 공부 환경 조성 전문가로 활동 중인 웰스터디 임한규 대표, 그리고 레이즈 윤흥서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간간히 전문가로 출연을 해주셨는데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표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공부 환경 조성 전문가라고 하니까 그 공부 사실 너무 학습 쪽에 치중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들마다 요즘에는 관심사도 다 다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사춘기에는 반항하면서 공부를 내려놓기도 하는데 공부 환경 분석가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네, 이렇게 공부환경 조성 전문가라고 저는 이제 직업명으로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부환경이라고 해가지고 꼭 아이들이 공부에만 이제 집중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물론 공부에 가장 집중하는 거는 마찬가지지만 예.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자기의 이제 인성이라든가 성격 형성도 그 시기에 같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공부랑 이제 아이들의 이런 성향까지도 다 맞춰가지고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공부 환경을 조성해주면은 예. 아이들이 변화가 많이 일어나요.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주변 환경이 이렇게 바뀌면은 사람들도 조금씩 변하는데 그렇죠. 아이들은 더 그걸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아이한테 조금 더 깊숙이 파고들여서 그걸 해주는 전문가를 얘기를 합니다. 네, 저도 예전에 공부하려고 하면 책상 정리부터 했던 그런 네. 기억이 나는데요. 잠시 후에 차분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이전에 했던 일이 굉장히 궁금해져요. 이전이요? 네, 어떤 일 하셨어요? 이전에는요, 물론 이제 공부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군인으로 군인이요? 네, 11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군인 하면은 뭐 공부하고 연관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아, 군대 있을 때도 공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어떤 공부를 배울 하셨어요? 것도 되게 많았었는데 네. 그러니까 군인도 보안도 알아야 되죠. 아. 또 그거부터 시작해서 네, 네. 그 자기의 직무에 맞는 그런 교육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군대에서 저는 11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 그럼 직업 군인으로 근무를 하신 거죠? 네, 직업 군인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11년 동안 근무를 하시고 네. 그럼 언제 전역을 하신 거예요? 전역을 한 거는요, 네. 2012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3년 6개월? 아. 네, 그 정도 전에 전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전역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직업군인이라는 게 굉장히 안정적인 네. 직업이잖아요. 반대가 좀 심하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군대에 들어갔을 때가 강원도에서 네.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3년 있다 기무사라는 그런 곳에 이제 그 병가를 바꾸게 됐습니다. 기무사는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아마 군인들은 예. 조금 가고 싶어하는 그렇죠. 예, 그런 병가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제주도랑 뭐 경기도 양주, 뭐 서울, 뭐 여러 군데에서 군 생활을 계속 이제 해오다가요. 네. 이제 그렇게 군 생활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네. 이제 군대라는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 계급 사회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많이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 나도 내가 뭔가 내 거의 주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한 7년 정도 군 생활을 했었을 때 네. 아, 나는 이제 그만둬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예. 전역하겠다라고 주변 사람한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네, 그랬을 것 예, 같아요. 야, 좀 더 해라. 뭐 지금 안정적으로 급여도 나오고 하는데 굳이 부모님의 반대가 가장 심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한번 제가 전역에 대한 그런 걸 접게 됐었습니다. 접은 다음에 한 3년 정도 더 군 생활을 하다가 안 되겠다. 네. 진짜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다 처리를 끝내놓고 네. 전역 지원서를 내고 전역 예. 통지까지 받고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고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이미 물은 엎질러졌네요. 네, 주변이 그렇죠. 반대해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네. 됐어요. 근데 사실 군대라는 게 굉장히 갇혀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이런 변화를 꿈꾸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네, 변화가 그렇게 쉽게 올 수 그런 생각을 하게 조직이 된 아니죠. 거는 예. 네,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기무사라는 조직 특성이 이제 변화를 많이 추구하는 조직의 특성이기도 하였고요. 네. 또 저조차도 이제 뭔가 새로운 걸 계속 하고 싶었던 예, 그런 특성을 또 갖고 있었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이제 자유로운 곳에서 활동하고 싶었던 욕구가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군대에 있었을 때 이제 군대에서 준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네. 제가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씩 하는 게 이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전역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죠. 목표를 세워서 하나씩 이뤄갔다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목표를 세우셨어요? 제가 이제 27살 때였는데요. 네. 보통 이제 그 나이 때 남자들은요 게임에 많이 게임 이제 많이 하죠. 중독이 된다시피 하는데 저도 게임 중독이셨어요? 약간 중독까지였나요? 하여튼 게임을 많이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퇴근하면은 게임 이제 집에서 게임 많이 하고 그렇게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시간을 풀죠. 예. 예, 많이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내 인생이 게임으로 그냥 정리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내가 지금까지 못 해봤던 게 뭐냐. 대학교도 졸업 못했죠. 뭐 할 수 있는 외국어도 하나 없지. 뭐 해외여행도 한번 가본 적도 없었을 네. 때였어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한 10가지를 리스트를 이제 해놓고선 30살 이전에 한번 해보겠다. 네. 근데 그런 리스트를 했었을 때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씩 계획 잡아가지고 국가에 지원받아서 대학교도 졸업하고 그리고 외국어도 공부해서 뭐 일본어를 공부를 했었는데 1급까지 자격증을 따게 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해외여행도 이제 군대에서 그 당시에는 군대에서 해외여행 간다는 거를 신혼여행 아니고서는 못 가게 하는 그런 게 되게 컸었는데 그렇군요. 예. 그런 반대도 불구하고 네. 이제 매년 해외여행을 계속 가게 됐고 그게 이제 30살 되니까 한 가지만 빼고는 네.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한 가지요? 그건 네, 뭐였을까요? 그때 결혼이 들어가 있었는데 결혼은 네. 결혼은 진짜 마음먹은 대로 네. 잘 안 되죠. 좋아요. 그렇게 리스트에 적은 걸 다 이뤄 나가셨는데 그리고 나서가 좀 문제죠. 네. 취업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특히나 직업군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땠어요? 저는 이제 그 전역 지원서를 내고 네. 이렇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리스트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음. 저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자신감? 그렇죠. 이게 예. 되게 커진 상태여서 네네. 나는 전역해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를 필요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으로 나오게 됐었어요. 자신감. 네. 그래서 한 10군데 정도 취직 이제 원서를 냈었죠. 네. 냈는데 이제 서류 전형에서도 통과가 안 됐던 거예요. 이제 스펙이 그렇죠. 뭐 사이버 대학교 졸업에 뭐 할 수 있는 다른 이제 스펙들이 없다 보니까 네. 그런 거에서 많이 밀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나이 자체도 그때 31였기 때문에 네. 좀 많죠. 신입으로 들어가기에는 그렇죠. 네, 젊은 나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납방을 많이 하게 됐었죠. 네네. 그래서 포기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받으셨다고요. 네, 군대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을 활용해가지고요. 뭐 처음에는 강사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한국어 강사 양성 과정을 시작해서 뭐 인테리어 과정, 디자인 과정, 컴퓨터, 뭐 인테리어 과정, 뭐 학습 코칭 지도사, 되게 많이 하셨네요. 네, 독서 토론 지도사, 네.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이렇게 좀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원받아서 교육까지 받으셨는데 네. 취업도 쉽지 않고 네. 혹시 후회는 안 하셨어요? 전역한 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었다라면은 거짓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후회보다도 뭔가 해내겠다라는 그 열정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하는 시간은 되게 짧았고요. 네. 뭔가 만들어내겠다는 생각만 계속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받아서 10가지 정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 그 직업군인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 이제 안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사님 그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어떤 거에 네. 좀 주안점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 우선 어떤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전에 우선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부터 고민을 하는 게 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가 군 생활을 진짜 퇴직할 때까지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임 대표님처럼 어느 정도 군 생활을 하고 나서 전역을 해서 새로운 일을 찾을 것인지 하는 등의 자기 인생을 어떻게 꾸려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네. 그렇다면은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네. 지금 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인생에 대한 큰 방향성, 비전을 수립했다기보다는 우선은 내가 뭘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다양한 경험을 우선 해보는 거예요. 다양한 경험을 해보다 보면은 네. 나는 이런 것들에 관심이 더 많이 가고 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네. 이런 일들을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연스럽게 또 방향이 이제 수립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네. 방향이 수립되고 나서 가장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제 생각엔 저도 군 생활을 했지만 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아. 그 일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제 저녁 시간이라든지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같은 때는 이제 자유 시간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방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 무언가를 이제 해야 되는데 주중에 일과 중에 너무 바쁘게 지내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네.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줄이고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하려면 시간 관리 역량이 그럼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시간 관리 플러스 이제 자기 관리가 아닐까. 남들 쉴 때 다 쉬면은 정말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얻기에는 정말 그렇죠.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인들만 그렇겠어요, 사실. 그렇죠. 모든 네.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이제 군인이라고 하는 이제 특성은 정해져 있는 일과, 그러니까 시간, 그 일정들이 굉장히 이게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해져 있는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시간 관리, 그다음에 일정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면은 못할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임 대표님처럼 진짜 지금 뭐 군대에 있을 때 하셨던 일들만 들어봐도 뭐 10가지가 넘는데 네. 이렇게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직업 군인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 관리나 자기 관리를 하는 습관이 들여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여러 가지를 배우기도 하셨고요. 또 취업 준비도 하셨고 낙방도 하셨어요. 네. 그럼 수순이 이제 사업이나 해볼까? 네. 이게 아닐까 싶은데 그런 과정 네. 없었어요? 호주에서 친구가 네. 같이 인테리어 사업을 해보자고 호주에서 해보자고 연락이 왔었어요. 예. 그래서 솔깃하네요. 네, 네. 그 호주에서는 뭐 인건비도 비싸고 어떤 걸 하면은 뭐 사업적으로 기회가 많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영어도 할 줄 모르는데 네. 그 친구의 말만 믿고 호주로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호주에 갔는데 이제 친구가 얘기했던 그런 장밋빛은 보이진 않았고요. 네, 실상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많이 낙심을 많이 했었죠. 근데 호주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자연 환경 때문에 위로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 보통은 이제 거기 가면 막 노느라고 신나서 네. 자연 환경을 즐기느라고 신나가지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얼마나 있다 오신 거예요? 저는 호주에서 한 4개월 가량 있었는데요. 네. 그 4개월 가량 동안 이제 물론 놀기도 놀았지만 네. 이제 3개월 정도는 이제 그 학원에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그 크루즈 유람선에서 네. 배를 청소하고 정리하는 아르바이트를 같이 병행하면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네네. 근데 호주라는 데가 인건비가 이제 좀 높다라고 하다 보니까 네. 제가 많은 시간을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호주에서의 생활비랑 학원비랑 그게 다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3개월 동안은 거기에 만족하면서 계속 살아왔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이렇게 살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는 거를 문득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돌아와야겠다, 한국으로. 근데 뭘 해야 될까? 그 고민을 이제 호주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호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은 다시 네. 서울로 돌아오셨잖아요. 네. 서울로 돌아와서 어떤 걸 하셨나요? 돌아오기 전에 호주에서 그 제가 공부했던 거를 다 리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뭐 강사 양성 과정, 뭐 정리 컨설턴트, 학습 코칭 지도사 이런 걸 한 다음에 거기에서 다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공부, 학습, 인테리어 이런 거를 다 묶어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공부 환경 조선 전문가라는 와.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네. 아, 이런 것들을 다 융합해서 부모님들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사업 계획서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서울시에 그 청년 창업 1000 프로젝트 지금 아마 챌린저 500으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때가 몇 년도예요? 그때가 2012년도 한 6월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때 이제 지원을 했는데 1차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차는 대면 평가여가지고 네. 그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이제 호주에서 이제 호주를 온 거예요. 접고 예,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좋게 봐줬는지 네. 이게 선정이 돼가지고 서울시 그 SBA에서 지원을 1년 동안 받으면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한 번에 남들은 진짜 2번, 3번 하는데 네. 한 번에 아이템이 딱 결정이 된 거네요. 네,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물론 합격되니까 인정받았다는,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게, 이게 틀린 게 아니었다라는 그런 거를 받아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었고요. 이 사업을 내가 끝까지 이뤄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그때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분야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네. 첫 수입 어땠어요? 첫 수입이요? 네.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냈었는데 이 첫 수입에는 참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까요? 저한테는 그 큰 의미가 있었던 그 첫 수입이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네. 사업자 등록증을 내게 되면 그 사업자 코드를 이제 그 영역을 그렇죠. 정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공부환경 조성이라는 기존에 없었던 걸 하다 보니까 네.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창직자분들이. 예. 그래서 이제 친구가 이제 세무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야, 좀 도와달라라고 하니까 자기한테 와라. 그래서 그쪽에 가서 네. 서로 이제 찾는데 아무리 안 나와가지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공부환경 조성이라는 그걸 만들었는데 네네. 그거를 이제 세무서에서 그 심사관이 또 있더라고요. 그 심사관이 그거를 이제 심사해줘야 이제 확정이 되는데 그 심사관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거냐? 그래서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네. 하니까 그 심사관께서 그러면 이거 심사하기 전에 우리 집에 와서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네. 어머. 예. 그렇게 해서 먼저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 심사관 집을 제일 먼저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첫 수익이 됐었던 거였죠. 저는 이제 사업자 등록도 안 됐으니 돈 안 받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다 컨설팅을 받으시고 저한테 봉투에 10만 원을 넣어서 주시더라고요. 어머.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예, 챙겨주신 거겠죠? 네, 그랬을 거라고도 보기도 하고요. 네. 이제 시작하는 모습이 좀 좋아서 이렇게 챙겨주고 싶었던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았을까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네. 엉겹결에 이제 첫 수익을 받게 됐고 사업자 등록까지 마쳤단 말이죠. 그때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었나요? 그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었죠. 1년 동안에 이런 일을 하겠다. 뭐 컨설팅 그 책도 내야 되겠다. 그리고 책도.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리고 뭐 우리 서비스 내용을 잘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컨설팅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거를 인테리어 조성까지 연결해주고 그 후에 이제 사후 방문까지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 거. 그리고 네.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것을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알려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찾고 싶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제가 여러 기업들 아는 분들한테 가서 사업계에서 발표도 여러 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조언들도 많이 얻어서 준비를 계속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굉장히 잘 하셨는데 그 만났을 때 네. 그분들이 어떤 조언들을 해주던가요? 처음에는 너무 생소한 아이템이다 보니까 기존에 또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모아서 요거를 한다는 거는 처음이다 보니까 네. 이런 거를 부모님이 돈 주고 하겠냐. 본인이 알아서 할 것이다. 약간 쓴소리도 들었네요. 네. 예. 그리고 뭐 내세울 게 없지 않냐. 너가 뭐 공부에 관련돼서 무슨 자격이라도 있냐. 그리고 근거가 어딨냐. 예. 이런 얘기를 처음에 많이 들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인테리어, 공부 환경과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봐야 되거든요. 네. 비포 애프터의 어떤 사진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거를 이제 도입을 하신 건가요? 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예전에 공부하면서 인맥 알게 된 선생님들 집을 제가 무료로 다 바꿔줬었어요. 한 네네. 5군데 정도를. 네. 그 바꿔주고 나니까 비포 애프터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진을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 수단으로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하다 보니
반응이 조금씩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다른 컨설팅도 연결이 되고 또 제가 정보들을 많이 같이 올리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신문사나 뭐 잡지사나 이런 데에서 좀 발췌 좀 하겠다. 네. 그 취재도 오기도 하고 그렇게 변화가 오더라고요. 책도 이제 연락이 왔다면서요? 예. 책을 제가 이제 컨설팅 사례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책을 이제 한 권을 집필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어느 한 출판사에서 이 책을 기획 출판을 한번 진행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첫 책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쉽게 오신 것 같아요. 좀 운이 좋았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게 또 아이템 자체가 교육과 연관되다 네. 보니까 또 좀 여러 가지 강점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선은 쉽게 오셨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요? 네. 그동안 해오셨던 것들 이야기 들어보고 이제 운영하시는 블로그라든지 이제 홈페이지를 봤을 때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 사업 영역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어떠한 것들을 정확하게 요구하는지들을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기 때문에 쉽게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 가지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사업 아이템 자체가 네. 제 생각에는 이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한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 성적을 받아오면 그 성적에 만족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무슨 그렇죠. 얘기냐면은 예. 교육을 아무리 받고 성적이 높게 나오더라도 네. 더 높은 성적을 원하는 거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네. 조금 더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성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이 교육을 아이템으로 하는 사업은 네. 이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절대 이제 망하지 않는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모든 사람들이 또 그걸 다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그렇기 들었어요. 때문에 교육 사업에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시고 사업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좋은 성과, 훌륭한 성과를 내셨던 이유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꼼꼼하고 체계적이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고 찾아내고 알리고 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조금 쉽게 왔던 것 같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사실 그 교육 사업을 하면 진짜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아이들도 이제 부모의 사랑이 개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과 아이들을 또 같은 테마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 대표님의 그 인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발자취가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강연도 많이 하면서 알리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첫 책이 나오면서 강연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네. 제가 이제 초보 강사잖아요. 네. 책이 있더라도 강연했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무료 강연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 평택 시립 도서관에서 처음 진행을 하게 됐는데 네. 의외로 어머니께서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한 네네. 60몇 분이 오시고 평택 시장님까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연이 정말 재밌는 거고 또 부모님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네. 이게 정말로 필요한 일이겠다 해서 한 5군데 정도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5군데를 하셨고 무료 네. 강연에서 이제 유료로 전환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 강연을 계속 5군데를 하다 보니까 네. 또 평가도 좋다 보니까 주변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희도 재능 기부 강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는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저희도 수익이 있어야 살 수가 있기 그럼요. 때문에 저희 그 이벤트로 진행했던 거고 그 이후에는 저희는 유료 강연으로 진행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무료 강연은 더 이상 하지는 않았어요. 네. 특히나 그 백화점 문화센터 정말 네. 뚫기 어렵다는 곳에서 연락이 온 건가요? 제가 먼저 연락을 했죠. 아. 그래서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에 제가 제안을 먼저 하게 됐거든요. 네. 저희 이런 강연이 부모님들에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좋다 그래가지고 현대백화점에서 오픈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에서 오픈을 하게 되니까 네. 다른 점에서도 다 연락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롯데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 여러 군데에서 강연을 많이 진행하게 됐었죠. 네. 이사님 사실 이제 보통은 조금 힘들지 않은 곳부터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케이스 어떻게 보세요? 네. 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우선 임 대표님께서 이게 어려운 건지 그냥 모르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을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촉이 좋으신 거죠. 여기에서 한번 제대로 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알리면 이제 다른 곳으로 전파가 잘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촉을 가지고선 제안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제 후자일 것 같으세요. 근데 그렇게 이제 촉이 좋을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 네.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이런 지역에서 이러한 요구를 갖고 계신 소비자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공부 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전파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이제 뭐 지식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감정적으로 그런 것들이 생겨서 이제 그런 곳에 제안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공부 환경 조성 전문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공부 환경을 만들어 가는지 굉장히 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약간만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공부 환경 팁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이게 공부 환경이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집중력을 높이는 게 가장 그렇죠. 초점이 되는 거고, 네. 그럼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을 최대한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집중에 방해되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는 과정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동선에 따라서 아이들이 침대로 바로 가게 하는 동선이냐, 아니면 책상으로 바로 가게 하는 동선이냐, 네.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배치라는 부분이라든가, 뭐 햇빛이 들어오면 햇빛에 의해 가지고 뭐 졸음이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렇죠. 눈부심으로 인해서 시력이 저하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창문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명적인 부분이라든가 색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가 성격이 뭐 약간 차분한 아이예요. 네. 네, 차분하고 이런 아이인데 근데 남자애라고 해가지고 다 파란색 방만, 파란색 인테리어 이거 많이 하시거든요, 네, 부모님들이. 네.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파란색 그 벽지를 해주게 된다면 좀 우울해지는 약간 그런 색상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에게는 다른 색상에 좀 밝게 만들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런 색상적인 부분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이의 성향이나 그런 특성에 맞게끔 조성해주는 게 이제 공부 환경 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성향을 판단해서 풍수질이라든지 조명, 컬러 이런 걸 네. 다 조합해서 이제 결정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 공부 환경 전문가라는 이름, 네. 그 덕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직접 이름 지으신 거죠? 네, 제가 직접 이름을 지었던 거고요. 네. 처음에 했었을 때는 공부환경 컨설턴트로 활동을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컨설턴트라는 그런 이미지가 어머니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컨설턴트의 이미지를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컨설턴트가 너무 남용되고 있기 때문에 잘 네. 바꾸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이거를 좀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그런 명칭으로 좀 바꿔줄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한 1년 6개월 전에 공부환경 조선 전문가로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네네. 이름을 바꾼다는 게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네. 그동안 해왔던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왜 바꿀 생각을 했을까요? 네. 처음에 말씀했듯이 이제 그 공부환경 컨설턴트가 주는 약간 그 거부감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맞춰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거를 또 바꿀 때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꿀 때는 정말 전체적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뭐 로고부터 시작해서 이름까지도 싹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내가 이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것 같다라고 느낀 시점이 있을까요? 어떤 계기라든지? 강연을 했는데, 네. 그 여러 군데에서 연락이 많이 오다 보니까 50 몇 군데에서 한번 와.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작년 8월 그렇죠. 작년 8월 정도에 그때 수익이 한 900 가까이 나왔어요. 강연 수익으로만. 와. 네, 그래서 뭐 그달 전체 할만하네요. 수익은 훨씬 많았겠죠. 네. 그래서 그달 강연 수익만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야 이제 내가 자리에 잡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보니까 한화건설 쪽에서 연락이 네. 왔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공부환경 유형 진단 검사라는 네. 아이들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끔 그걸 검사를 해서 이 아이는 이런 방을 꾸며주면 좋습니다. 라는 그런 진단 검사를 개발했거든요. 네. 그때 특허 출원을 했는데 이제 그 내용을 본 하나건설에서 우리 하나건설 지으는 그런 아파트에 네.
아이들의 특성과 성향에 맞는 공부방을 만들어 준다라면 아이들 성적도 올라갈 거고 그 하나건설에 대한 그 공부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두고 같이 이제 그 진행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기업에서 이렇게 저같이 작은 기업에 합작을 하자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저도 역시 되게 뜻깊었고 하나건설 역시도 창원에서 작년에 했는데 그게 반응이 이제 좋아가지고 올해도 이제 일산에도 또 그 아파트를 저희가 웨스터데이에서 이제 디자인했던 그 공부방이 똑같이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은 문을 막 두드려야 열릴까 말까 하는 경우인데 네. 먼저 왔으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인정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강연 수입 얘기하셨잖아요. 네. 정말 강연 수입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지금은 강연을 좀 줄이신다고요? 제가 작년까지는 강연에 가장 초점을 맞춰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해왔는데 네. 제가 강연을 안 할 때는 제가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네. 저는 사업을 하고 싶었고 제 직업을 많이 알리고 싶었던 게 가장 목적이었기 때문에 네. 강연을 제가 줄이는 대신에 이제 2호, 3호 그 공부환경 조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양성 과정을 예, 더 중요하겠다. 그 양성만 하는 게 아니라 양성해서 이분들을 좀 잘 지원해가지고 이분들도 직업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창직의 대표적인 롤모델의 과정을 지금 겪고 있어요. 벤치마킹 하는 것들이 있나요? 벤치마킹 많이 했죠. 가장 벤치마킹 많이 했던 분은 윤선현 정리 컨설턴트 예, 그 대표님을 가장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어찌 보면 사업 그 가는 방향이 타겟팅도 같죠. 부모님이라는 거. 저희 컨설턴트로 같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많이 봐와서 이 윤선현 대표의 성공한 케이스들을 많이 따왔습니다. 도움을 좀 많이 받았네요. 네. 예. 보면은 그 무료로 하던 강연도 이제 유료로 전환을 하셨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도도하게 강의도 딱 끊으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율을 참 잘 조절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결단과 실행이 좀 빠르다고 평가하지 않으시나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정도 수익이 발생했으면 사실은 계속 이제 강연만 하셔도 이 1인 기업을 충분히 운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이 일을 시작한 첫 번째 목적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을 알리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감히 이제 강연을 이제 줄이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강연을 자주 하러 다니지만 사실 강연만 하게 된다면 그 수익으로도 충분히 이제 뭐 회사를 운영하거나 이런 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강연을 하다 보면 원래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들을 이제 많이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강연을 하는 비율과 내가 해야 될 일을 비율을 이제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연을 이제 완전히 안 할 수도 없는 것이 강연을 하면서 사실 저희도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강연을 준비하면서 강연을 하면서 이제 보여주시는 이런 그 호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강연자들은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강의의 비율과 원래 하고자 하는 그 일의 비율을 정확하게 이제 잘 정하셔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칭찬을 해주셨네요. 잘하고 있다고. 지금 양성과정을 운영 중인데요. 2호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네. 올해 2월 달에 1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수료하신 분들 중에 뭐 이준영 컨설턴트 어디죠? 부산 쪽에 경남권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쪽 지역이 학구열이 정말 높아요. 그래요? 그래서 공부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받고 싶다라고 컨설팅 의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서울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거리상 제가 갈 수가 없을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발 부산 쪽에 계시는 분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지금 그분한테 많이 연결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우리 이만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리 컨설턴트 분의 예를 이제 들어주셨는데 창직이라는 게 본인 아이템만 고수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융합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창직이라고 하는 이제 이 직업의 특성상 굉장히 한정된
특정 영역에 대해서 사업을 이제 영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네. 사실 그 특정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위에는 이미 이제 사업이 영위되고 있는 큰 범위가 있는 거고 그 네. 안에서 작은 범위를 이제 사업화해서 직업으로 만들어서 이제 사업을 이제 영위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다른 특정 영역과 사실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융합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하지만 사람들 마음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이제 내 사업 영역을 저 사람이 이제 침범하는 게 아닐까. 네. 내 거를 이제 따라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창직하신 분들이 그렇게 융합을 고립되는 한다든지 경우 많죠. 그렇죠. 네. 이렇게 협력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없는데 지금 임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그걸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융합을 해서 나만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융합 대상이었던 다른 그 정리 컨설턴트 사업 영역까지도 새로운 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끔 그러한 이제 뭐 그 정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공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임 대표님께서도 네.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그렇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리 컨설턴트 윤선현 대표도 많이 오픈을 했기 때문에 또 그렇죠. 이만규 대표가 성장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영역으로 사업을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보람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아, 분신이잖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얼마나 기뻐요. 그럼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제 공부한교 조선 전문가 저 말고 이 직업을 하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게 정말 보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2호가 나왔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요. 그게 가장 이제 저한테는 보람 있었던 제가 하는 일 중에서 이걸 뽑을 수 있다면 그걸 뽑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아직까지는 상상이 안 되는데 굉장히 보람 깊었던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가장 힘들었을 때는 대부분의 창직자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수입이 없었을 때였을 거라고 보고요. 네. 앞으로 계획을 묻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앞으로의 계획은 이 공부환경 조선 전문가가 직업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뭐 그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축이 잘 되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이런 서비스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전국 각지에서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또 목표고요. 또 제가 하는 이런 사업들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까지 진출하게 된다면 그쪽에서도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뭐 중국 쪽에 지금 진출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벌써요? 준비하고 계세요? 네, 지금 이제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 네, 중소기업청에서 유망 지식 서비스 진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1차 선정이 된 상태인데 그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서 내년에는 중국 쪽에 진출하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지금 2호 이제 양성 과정까지 가셨는데 네. 정규 과정으로 만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정규 과정이라고 하면은 네. 지금 현재가 양성 과정이 32시간으로 정규 과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이미 있고요. 진행을 하고 계시군요. 이제 그 자격증은 이제 민간 자격으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제 콩코디아 국제대학교의 그 정식 과정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국제대학교요? 네. 와. 그래서 네. 저희 과정을 수료하시면 이제 민간 자격증도 받지만 네. 국제대학교의 그 수료증도 같이 받아서 이 공부환경 조선 전문가는 조금 더 전문적이다라는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학과 또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상당한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 보이네요. 네. 그 중국으로 진출 얘기도 하셨고 아무래도 이게 또 지식 서비스에 속하기 때문에 해외로 뻗어나갈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만 아무래도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다면 좀 유의해야 될 점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이사님. 네. 네. 뭐 최근 이제 스타트업이라든지 창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해외 진출을 많이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죠. 예. 한국 내에서 사업을 한다는 게 어쨌든 이제 한국이라는 한정된 그 공간, 한정된 이제 그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을 이제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해외 진출을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로 이제 가져야 될 마인드, 이제 생각이 네. 해외에는 우리 서비스, 우리 사업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유사하거나 아니면 거의 동일한 사업들이 이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이유는
우리 한국 내에서 이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다면 다른 나라에도 분명히 나와 같은 사람이 한 명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지만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이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내 서비스를 받게 될 그 차별성을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진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해외 진출을 하려면 이미 하고는 있지만 네. 하고 있는 그 사업과 나는 다르다. 새로운 것들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히 정의를 하고 네. 해외 진출을 생각을 해야 되기 예,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해외 진출을 고려할 때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시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미 이제 임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이러한 정부 사업도 지원을 해서 벌써 이제 1차까지 이제 합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흥서 이사님께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 기대가 네.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신 있으세요? 네, 저는 항상 1년 후가 기대가 돼요. 아, 네, 멋지다. 그래서 내년이 예. 기대가 되고요. 또 내년이 되면 또 그 내년이 또 더 기대가 되겠죠. 네.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었을 때 뭐 매출로만 얘기하자면 뭐 1,000만 원 막 이렇게밖에 안 됐었을 때였지만 네. 작년에는 제가 8천만 원까지 매출을 기록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현재가 7월 정도 됐는데 거의 2억이 넘게 이제 매출을 잡았습니다. 와, 그러니까 올해는 한 축하드립니다. 3억 넘게 예. 갈 거라고 보는데 내년은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도 되게 크고요. 와. 2호 컨설턴트들이 네. 전국에서 활동하는 모습들도 되게 기대가 되고 또 중국에 진출해 있는 웨스터디의 이런 컨텐츠들이 예, 또 기대가 됩니다. 아, 네. 멋집니다. 직업군인 출신의 창직가라는 게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아마 후배 군인들도 이 프로그램을 보고 나도 창직에 대해서 좀 희망을 가져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직업 군인이 네.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이제 네. 군인으로서의 직업이 외부에 그렇죠. 나와가지고 그 직업을 활용해서 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활용하기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했던 경험들이 결코 버릴 건 없었거든요. 네. 군대에 있을 때 썼던 보고서라든가 사업 계획들이 지금 와서는 다 도움이 됐었던 부분이었고 군대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게 뭔가요? 집착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런 예. 것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그런 것들 잘 활용하고 또 더불어서 군대에서 전역했었을 때 뭔가 많이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 현재 트렌드에 맞게끔 그런 트렌드를 좀 배워가지고 그런 트렌드에 맞게 아이템을 좀 구상을 하면은 네,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창직 몇 년 차죠? 저 이제 3년 됐습니다. 이제 4년 차에 들어갔습니다. 4년 차 이제 접어들어서 이 정도 성과를 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창직자분들이 많을 텐데 도움 말씀 좀 주세요. 창직가들이 네. 저도 정말 외로웠거든요. 네. 창직가들이 정말 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외로운 창직가들이 네. 같이 모여서 함께 힘을 합쳐서 서로 도와주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정도 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작하는 창직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네. 길도 잘 모르고 그렇죠. 네. 기회를 못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좋은 컨텐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을 여러 군데 좀 알릴 수 있게끔 제가 거쳐왔던 그런 곳에 같이 한번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앞으로도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이만규 대표님이 하시는 일, 네. 직업적인 어떤 총평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이 교육 사업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제 무한한 가능성, 하지만 굉장히 많은 경쟁자들과의 이제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인류가 망하지 않는 이상 끊임없이 지속된 이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공부, 환경, 조성
이라고 하는 요 세 단어를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공부,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끊임없이 이 공부에 대한 만족 한계는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업 영역을 펼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제 공부 조성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공부 말고도 이 아이들이 공부 이외의 것들을 두고 자라면서 거치게 될 그 다른 환경들까지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더 이제 스터디를 하시면은 앞으로 이제 지금 하고 계신 사업은 굉장히 이제 발전되고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사님이 이렇게 또 쪼개서 설명을 해주니까 앞으로 또 갈 분야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은 창직의 롤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창직은 어떤 거다라고 여쭤보고 싶네요. 예. 저는 창직은 창업과는 정말 다르다고 보거든요. 네. 창직을 우리가 뭐 사업에 성공했다 이런 개념으로 볼 게 아니고요. 창직은 직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직업이 직업적으로 좀 인정받는 게 저는 창직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정리 컨설턴트가 지금 수만 명이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건 창직에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창업에 성공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일단 창직에 먼저 성공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공부환경 조선 전문가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그게 이제 창직하고 창업하고 좀 다르다고 보고요. 창직은 저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자 나눔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년이 더 기대된다라는 말만큼 설레는 말이 있을까 싶어요.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많은 창직가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먼저 자리 잡은 이만규 대표님 보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웰스터디 이만규 대표, 레이즈 윤흥서 이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능성연구소 대표 서종우입니다. 창직과 기업의 역할 오늘은 8번째로 오픈소스 프로젝트 방식으로 창직을 권장하라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 뭐 말 그대로 소스를 공개하는 걸 뜻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공개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최근의 트렌드는 남김없이 다 공개하는 게 추세입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또는 개인의 저작권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공개해서 오히려 이 공개가 새로운 성과를 창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서태지 씨 잘 아시죠? 서태지 씨가 최근에 앨범을 하나 냈었죠. 근데 그 앨범을 내면서 서태지 씨가 이 오픈소스 방식으로 앨범을 공개했습니다. 뭐냐면 그 음원에 자기 노래 제작에 사용되었던 모든 음원들 자체에 대한 소스를 다 공개해버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서태지 씨가 만든 곡의 일부 부분의 음원들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무료로 그냥 공개해버렸다라는 거죠. 서태지 씨 하면 신비주의가 굉장히 그 주된 어떤 매력인 분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공개한다는 것은 신비주의와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서태지 씨가 소스를 왜 공개를 했냐라고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공개가 오히려 소스를 이렇게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폐쇄적으로 나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소스를 공개해서 다른 사람이 내 것을 더 많이 활용할 때 나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가치는 어디서 창출되냐라는 거죠. 조금 철학적인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용하는 것에서 그 가치가 더 배가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저작권을 보호해야 되죠. 사실은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그런 지적인 활동에 대한 보상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지적인 활동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죠. 그렇지만
저작권의 벽 때문에 사용의 빈도수가 높아지지 않으면 그 저작물은 오히려 그분 입장에서는 소유의 가치는 있지만 활용도, 사용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식과 그 지적 능력이 그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최근에 글로벌 기업들에서는 아주 주요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애플이라고 하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애초에 뭐 한 20년 전에는 오픈소스 정책을 쓰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리눅스라고 하는 그 컴퓨터 시스템이 나오면서 이 오픈소스가 가지고 있는 이 파급력들이 굉장하다라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주요한 프로그램들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쓰임새를 높이는 거죠. 자기의 어플리케이션을 OS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게끔 하죠. 그러면 사용 빈도가 결국 본인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체가 먹히게끔 되는 것이죠. 서태지 씨가 주장하고 생각하고 요번에 시작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나의 것을 나만 쓰고 나만 가져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공개해서 내 이름이 좀 더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이냐라는 것이죠. 창직자들의 한계가 이 소스와 관련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보가 공평해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보가 공평해졌어요. 네트워크로 연결만 돼 있으면 이제 검색어만 넣으면 무조건 거의 대부분이 다 검색이 됩니다. 물론 검색 어플에 따라서 검색 그 사이트에 따라서 나오는 정보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같은 사이트에서 같은 키워드를 넣었을 때 얻게 되는 정보는 동일해진 거죠. 그리고 정보가 공평해진 겁니다. 네트워크만 되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정말로 핵심적인 그 주요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구하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이거는 기업과 개인에게 집중돼 있는 것이죠. 그건 쉽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지적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정보 고속도로, 인터넷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고급적인 정보가 유통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되고 사실 소통되는 그 빈도수는 적다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 속도, 이 인터넷 속도망이 느린 다른 국가들이 오히려 컨텐츠가 굉장히 날카롭고 그 강력한 것들이 나오는 것들은 바로 이 정보가 고급적인 정보가 어떻게 공개되고 오픈되어서 서로가 함께 개발될 수 있느냐는 문제죠. 창직자들은 굉장히 이 소스 자체가 색다른 것들 그리고 전문적인 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채널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게 풍요로운 빈곤 같은 걸 느낀다라는 거죠. 이게 정보망은 넓어졌지만 실제로 고급적인 정보는 빈곤하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아주 그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기업이 있습니다. 퀄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 퀄키라고 하는 기업,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요. 제조업 기반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제조업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하는 업무의 방식 자체가 오픈 소스입니다. 오픈 소싱입니다. 회사 내부에 개발진이 있습니다. 디자인 팀이 있고요. 그렇지만 아이디어를 최초로 내는 사람과 아이디어를 숙성시키는 사람, 그리고 이거를 상품으로 직접 제조하는 사람, 그리고 이걸 판매 유통하는 사람이 회사 내부에는 있지만 이 모든 프로세스 과정을 공개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아이디어 LG라는 이름으로 LG전자가 도입했습니다. 뭐냐면 일반 시민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디자인해서 개발할지는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숙성되지 않았지만 최초의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상품은 여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쑥 최초의 그 날것 그대로의 그 최초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모전에 낼 수 없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죠. 그래서 팀을 꾸리죠. 그렇게 해서 공모전을 하는데 아예 이 프로세스 자체를 회사 소스 자체를 오픈시켜 놓고 그 프로세스 자체를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최초 아이디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들어와서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낸 사람, 아이디어를 숙성시킨 사람, 나는 아이디어는 없지만
낸 아이디어를 봐서 참고로 디자인만 할 수 있는 사람, 이 디자인을 가지고 실제로 CAD나 이런 뭐 그 3D 프린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갖고 있지 않지만 실물을 그 밀링 선반가처럼 제조할 수 있는 장인들이 있으시죠. 이 모든 역할들을 오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회사가 중심에서 그 소스를 가져다가 최종 생산품으로 판매합니다. 국내 모델인 아이디어 LG 같은 모델은 최초 아이디어가 상품으로 판매되었을 때는 판매 매출액의 최대 4%까지 최초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지급하는 걸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어떤 제품인지에 따라서 그게 판매되는 베스트 샵이라고 하는 그 자체 매장에서 판매되는 그 매출 총액의 4%면요. 금액이 엄청 크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기업 내부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전문성이 있지만 그것 소스 자체를 공개하고 그것에 일반인들의 즉 창직자, 창업자, 취업 준비자들의 아이디어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력 단절자 같은 사람들에게 역량들을 집중시켜서 프로세스 자체를 공개해 버리는 겁니다. 이걸 저 슈퍼스타 K처럼 일반 시민들이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투표에 참여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오픈시켜서 참여시키는 방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주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되고요. 여기서 또 다르게 제한되는 것이 또 마찬가지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 관계에 있어서 그 저작권들은 중간중간에 그 기업이 보장을 해줍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아이디어를 내는 것 자체가 아이디어를 뺏긴다라는 불신이 쌓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낸 아이디어는 보장을 받으면서도 내가 낸 아이디어가 오픈되어서 다른 더 큰 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게끔 된다라는 이 구조를 콜키라는 기업이 만들어 놓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떠오르는 10대 신규 기업으로 이 콜키라는 회사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도 이 창직을 하려고 하는 이 젊은이들의 새로운 감각들을 오픈 소스 그리고 프로세스 자체를 오픈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업의 내부의 성과로 다시 이렇게 숙성시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직자들에게는 이 정보가 제공되는 것 그리고 각각의 역량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여도를 신뢰받을 수 있는 것 이런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오히려 기업이 대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8번째 얘기로 창직 프로세스 자체의 오픈 소스 방식을 한번 적극적으로 응용해 보시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혼자의 생각만으로 창직의 세계에서 자리매김하기란 많이 힘들죠. 그럴 때 전문가의 의견을 좀 참고해 본다면 시행착오도 줄이고 그리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